안녕하세요, 선스퀘어입니다. 오늘은 SK의 플러그 파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1월 7일 SK는 공시를 통해서 플루투스 캐피탈이라는 곳에 주식을 2,300여 억 원어치를 매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플루투스 캐피탈은 SK의 미국 내 자회사고요. 결국 이 자회사를 통해서 플러그 파워라는 곳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2,300억 원인 것은 아니고 총 금액은 좀 더 크지만 지금 플루투스 쪽으로 가는 돈이 2,300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은 플루투스 캐피탈을 통해서 지금 플러그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플러그 파워에 총 1.5 빌리언, 그러니까 1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NS 아메리카랑 지금 플루투스 캐피탈이 절반씩, 그러니까 0.75 빌리언씩 해서 7.5억 달러씩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에는 같이 나오지 않았는데 플러그 파워의 지분 9.9%를 확보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가게 돼요, SK가. 그럼 플러그 파워는 어떤 회사길래 SK에서 지금 그 돈을 써가면서 투자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9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차량용 연료전지라고 하는 이제 보통 PEMFC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량용 연료전지, 그 다음에 전해조, 액화수소 플랜트 이런 것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사업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지게차, 트럭 등의 모빌리티 사업 역량이 사실상 플러그 파워의 핵심 역량입니다. 미국의 수소지게차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리테일 쪽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가장 큰 고객이고요. 그들 물류센터에서 이용하는 지게차에 들어가는 수소 지게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미 독점을 하고 있고 SK랑 이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아시아 쪽에도 진출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죠. SK는 지금 수소에 좀 목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소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중에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시총이 한 16조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이 1.6조 원 투자로는 약 9.9% 정도의 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작년 말 시총은 16조 원인데 이게 작년에만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초 기준이라고 하면 1.6조 원이면 회사의 전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분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SK는 플러그 파워의 지분 약 10%를 차지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3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요. 회사에서는 24년에 14억 달러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성장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플러그 파워가 지금 현재 이익이 많이 나거나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상 적자 회사고요. 이곳에 투자를 해서 어떤 성장성을 찾겠다 하는 것이 SK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뭘 만들길래 지금 리테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젠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수소 지게차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 팩이에요. 이런 것들을 퓨얼셀을 이용을 해서 지게차도 움직이고 이걸 충전하는 이제 설비도 같이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최태원 회장이나 SK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젠드라이브는 얼마 동안 6억 시간 동안 가동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줄였습니다. 결국 친환경 사업이라는 거죠. 친환경 사업에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목을 메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소 사업이고 그 수소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젠드라이브의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사는 어떻게 되느냐? 까르푸, 페덱스, 월마트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큰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물류 창고에서 돌아다니는 지게차, 그 지게차에 들어가는 퓨얼셀들을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 연료 충전하는 장치와 더불어서 이제 지게차랑 같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젠드라이브가 이 지게차나 이런 포크리프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물류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지게차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이렇게 수소 산업 전반에 걸쳐서 뭐 저장이나 운송, 이동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회사긴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PMFC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투자를 받아서 좀 더 성장을 하겠다, 이런 내색을 비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주목해 볼 것은 작년에 그 해외 주식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미 플러그 파워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플러그 파워가 굉장히 주식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로빈후드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식 투자 앱이죠. 거기서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업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1년 동안 10배죠. 1026%의 수익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년 1월 6일에 3달러였던 것이 12월 21일에 35달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뭐 이제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10배가 훨씬 넘겠죠. 그렇게 해서 오른 주식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코비드-19의 영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플러그 파워의 고객사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부분 물류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는 물류회사다. 아마존, 월마트, 그들은 뭐가 있나요? 리테일 업종이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이런 물건들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 신장이 많았는데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친환경 사업을 찾고 있는 투자자들의 니즈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인데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건 어떤 그 미래 가치를 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기류, 앞으로의 친환경 기류가 여기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 사람들이 중요한 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존하고 2017년에 맺은 보증 계약이 있습니다. 워런티 계약이 있는데, 플러그 파워의 대부분의 매출은 아마존하고 월마트에서 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는 워런티 계약 때문에 어떤 그 매출의 영향이 좀 더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에 5,530만 주를 가질 수 있는, 플러그 파워의 주식 5,530만 주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취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플러그 파워에도 투자를 했다. 그들은 왜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이런데, 아마존이 플러그 파워의 지게차죠. 지게차나 이런 것들을 사요. 막 사요. 사는데 그걸 살 때마다, 지금 5천만 달러의 지게차를 살 때마다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주식을 싸게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2020년 지금 현재 주식 기준으로 보면 35달러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만 하더라도 뭐 3달러 정도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2020년이 끝나갈 때쯤에는 30달러 수준이었는데, 아마존이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줄 때 730만 주 가량을 1.19달러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싼 값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존이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할 수 있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고, 그에 따라서 아마존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고, 플러그 파워는 그에 따라서 어떤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6억 달러까지 최종적으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 딱 봤을 때 아마존 입장에서는
지금 35달러인데 13달러, 14달러에 얘네 주식 25만 주 살 수 있네? 250만 주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거기에는 5천만 달러의 플러그 파워 제품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따르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됩니다만 뭐 이런 워런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랑도 비슷한 유사한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이쪽의 것들이 어떤 주식을 매개로 한 좀 그런 계약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된 것으로만 아마존이 가져간 게 3,400만 주인데 사실 아마존이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3,400만 주면 사실상 SK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여야 하는데 그 명부에는 지금 현재 아마존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런 상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계약들을 모두 아마존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500만 주에 이르는 주식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SK가 이번 계약으로 9.9%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5천만 주가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맘먹고 이것들을 다 니네 물건 다 살 테니까 계약에 따라서 주식을 다 줘라고 하면 사실 아마존이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SK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29.29달러에 지금 사게 되어 있고요. 5,140만 주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 이제 확인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35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29.29달러가 뭐 그렇게 싸거나 그렇게 비싸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연초 대비 2020년 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당 29.29달러가 좀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지금 SK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분율을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9.29달러에라도 5,140만 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그 파워는 현재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가 수소산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한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 미래가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 지금 97년에 세워진 회사인데 지금까지 사실 별다른 발전이 없었어요. 큰 발전이 없었던 회사인데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큰 발전을 이룰 것이냐는 사실 퀘스천이 아직 있는 부분인데 SK가 좀 그것들을 다 간파를 하고 투자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이제 리테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스퀘어 플러그 파워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